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법무사 상법 집중 강의를 맡게 된 하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 1순환 기본 강의는 다 끝나셨죠? 전 과목을 돌으셨을 텐데 공부를 좀 많이 몇 년 하신 학생은 좀 여유롭게 이제 2순환을 들어가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민법이라든지 기타 과목들이 한번 돌아오는데 양이 많아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벅차고 힘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볼 때 그 어떤 희열도 느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을 교차하면서 1순환 돌아오셨을 텐데, 자 이제 2순환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때 했던 그 과목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양을 좀 좁혀가면서 시험에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강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순환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약간의 여러분이 강의 진행과 관련되는 혹은 또 교재라든지 이 강의 방법 여러 가지 간단한 조언을 제가 좀 하기 위해서 강의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OT를 조금 하고 본 진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법 강의 전체 일정인데 여러분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어디쯤 가고 있다. 나의 위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알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시험을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시험 공부할 때 과목별 공부 양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제 법무사 학원에서 종합반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전체 일정이 있죠. 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쯤에 와 있고 지금 무슨 강의를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별적 과목 속에서도 마구 그 과목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과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집중 강의라 그러는데 집중 강의가 전체 일정 속에서 어디 부분에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원 강의죠. 학원 강의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그 학습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치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적합하고 수험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강의죠. 우리 기본 강의 이제 끝난 거죠. 1순환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집중 강의를 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집중 강의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가보면요. 집중 강의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걸 한번 미리 예측해 본다면 문제집 강의라 해서 문제 강의라고 합니다. 실전 연습 강의죠. 이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다는 전제하에서 마지막 한번 최종 정리 강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전체를 스캔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주는 그런 강의가 잡혀 있죠. 최종 정리 강의가 잡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4단계의 학원 커리큘럼이나 학습 진행이 진행됩니다. 방향이 진행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집중 강의에 있다면 앞에 했던 기본 강의의 그 목적과 집중 강의의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강의는 우리 했던 거죠. 상법에 대해서 기본 제도를 해설했고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상법을 좀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이라는 걸 뭔지 모르고 무조건 암기한다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렇다고 양을 늘리면 안 되고요. 필요 최소한만큼의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론을 좀 같이 하면서 조문도 판례도 함께 연결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아마 지금쯤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신 분은 특히나
다른 과목, 민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과목을 해오다 보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법은 저만치 오래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집중 강의는 이렇습니다. 출제 가능 제도 등을요, 압축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보다는 어때요? 범위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상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확대된다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요, 항상 가면서 좁혀져야 됩니다. 좁혀져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확산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나 어떻게 보면 시험과 관련 없는 쓸데없는 짓을,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고 다 쓸 때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험 목적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기본 강의, 집중 강의 들어갈 때는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온다는 느낌. 알겠죠?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압축된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중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어때요? 이렇게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강의하고 시험에 필요한 것, 필수 불가결한 것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제 교재 상법 강의를 했는데 이 교재 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법무사 시험에 아주 적합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사 시험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아주 필수적이고 필수를 이해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잘 모아놓고 여러분 수험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분량을 확 줄여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집중 강의죠. 그래서 이번 집중 강의는요, 출제 가능한 제도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있죠.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주는 이 강의가 바로 집중 강의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약집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 있죠. 상법 조문 판례 뒤쪽에 보면 제가 서브노트 비슷하게 이제 PPT 자료를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기본서가 워낙 요약이 잘 돼 있고 제가 까만거리게 표시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해도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문 판례를 집중해서 강의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상법 조문 판례 강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본서도 함께 합니다. 놓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번 했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면서 어때요? 여기에서 기본서를 보면서 약간 이해돼야 될 부분은 빠른 속도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문 판례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문 판례집도 너무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추천한 거지만 시험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고요. 기출문제, 조문 판례가 전부 다 분석 들어있고 중복되지 않게 있고요. 조문도 여러분들이 아주 읽기 쉽게 조문을 잘 순화시켜서 볼 수 있게 했고 특히 필요 없고 몇십 년 동안 나오지 않는 조문들 있죠. 전혀 필요 없고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문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제 조문 판례집을 보면 시간 낭비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시간 낭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책만 잘 보셔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문 판례 교재로 강의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문제 강의는 아무리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마지막에 가서는 뭘 해야 되죠? 시험을 풀어야 돼요. 점수 잘 나와야 돼요. 아무리 평소에 공부 잘하더라도 점수가 내 공부한 양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강의는 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풀어봐야 돼요. 문제집은 어떻게 나올 거고 5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그냥 한 개 한 개의 지문을 보거나 그냥 기본서를 이해할 때와 완전 달라요. 알겠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기출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립니다. 알겠죠?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벌써 3번 했죠? 여러분 예복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번씩 더 하죠? 그럼 3번, 3번, 3번. 한 번이, 그죠? 3회독 했죠? 여기에 2번씩 더 한다 그러면 꽤 많은 회독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 상법 연습으로 제가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가능성 있는 그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법 연습 앞쪽에 보시면 OX로 조문이라든지 판례, 기타 나올 만한 지문들을 전부 OX 지문으로 앞에 딱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한번 쫙 보시면, 훑어보시면 공부하신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공부를 꽤 많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서 없이 이 책 한 권이나 아니면 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시험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공부를 몇 년 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잘 활용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이 과목이라고, 교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최종 정리는 정리를 쫙 해주면 좋겠지만 매년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서너 시간 아니면 한 6시간 정도를 거쳐서 상법 전체를 한번 스크린 해야 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중요한 거 쫙 스크린 하거나, 아니면 출제 가능한 지문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좀 찍는 강의를 해주거나,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었던 판례들 있죠, 판례. 이 판례를 저는 이제 매년 해드리겠지만 OX 지문으로 여기 보기 쉽게 여러분 연습 한번 할 수 있도록 OX 지문을 정리해서 한번 해설을 할까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 학습 프로그램은 이 4단계를 거치는데, 어디 있다? 우리는 집중 강의 여기 있다. 어떻게 된다?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줄이는 느낌을 받은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너무 간단한 게 아니고 너무 좀 길었나요? 어쨌거나 이런 OT를 한번 해보고요. 위치를 파악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중 강의 목표는 뭘로 할까요?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은 다 드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한다면, 출제가 가능한 이론 조문 판례를 제가 집중 정리해서 강의해 드릴 거고요. 상법 조문 판례 기출 지문도 이 조문 판례를 통해서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도 파악을 하고 수험 범위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한정할 겁니다. 넓어지면 안 돼요. 좁혀져서 시험 범위가 딱 이렇게 초점에 맞춰져서 이렇게 모아져야 돼. 알겠죠? 모아져야 돼. 그리고 나오는 범위가 딱 정해졌다 느낌이 들면 이 부분을 어때요? 매우 반복을 많이 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요, 기본 내용이 집중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처럼 막 이해를 시키거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는 약 한 20몇 회를 넘어가죠. 4, 5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2회입니다. 12회.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상법이 사실 양이 무지 많은 거거든요. 무지 많은 건데 제가 기본서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잘 줄여놨고 양을 줄여놨는데, 알겠죠? 그것도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12회로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알겠죠? 기본 내용이 충실하다는 전제를 깔아줍니다. 전제 하에 저는 강의 나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말해서 그런 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개별적으로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이 강의의 목적상, 아까 집중 강의 목적상, 우리의 위치상에서는 어때요? 그런 전제하에 상법 전체를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한다? 개괄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강의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아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듣는 학생들은, 아주 처음 듣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제 기본 강의에 있습니다. 제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걸 듣고 이렇게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강의가 참 좋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처음 이렇게 듣게 되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렵게 느껴지면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실력이 안 되셔서 그런 건데, 강사를 싫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죠. 그거 저는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학생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기본 강의를 듣고 오셔야만이 이 집중 강의가 어때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듣다가 혹시라도 어렵거나 하면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실력이 아직 안 됐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모르면은 여러분 책임이야. 알겠죠? 저보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면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고 다시 열심히 하셔야 되지, 강사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해. 됐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 개정된 상법. 이번에 참 특이하다 보다도 있죠. 우리 이 상법에 중요한 조문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다 이렇게 통과되지는 못하고요. 몇 가지가 개정되어 왔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개정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죠. 2020년에 이제 12월 달에 통과된 것인데, 그 개정된 상법 조문을 이번에는 해설하겠습니다. 알겠죠? 조문도 해설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제도가 들어온 취지도 한번 함께 설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상법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제가 권한다 그랬죠? 기본서, 법무사 상법 강의 있죠? 이 동영상을 복습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집중 강의를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도움도 될 수 있고, 그죠? 학습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집중 강의는 여기에 초점을 두겠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음을 맞추는 이유가 강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려면 저하고 뭔가 호흡도 맞아야 되고 학습하는 이 방향도 맞아야 되고 방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와 수강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 교재는 상법 조문 판례입니다. 조문 판례. 무지개 북스에 나왔고 제가 쓴 겁니다. 이따가 표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교재는요. 주교재 1, 2 잡겠습니다. 상법 강의라고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그죠? 1순환 때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책입니다. 그 기본 강의 서락이 있는데 그 책 상법 강의 책인데 그 책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진도를 따라오시면서 두 책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제가 함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상법 강의 부분은 이렇게 있다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집중 강의 참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첫째는요. 처음 학습 강의할 때요. 처음은 이거 합니다. 집중 정리 해설을 합니다. 알겠죠? 정리 해설. 집중 정리 해설합니다. 이 집중 정리는 뭘 갖고 정리를 하냐면 상법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본서에 보시면 제가 까맣게 줄 쳐놓은 거 있죠? 그죠? 눈에 잘 들어오죠? 그 위주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의 PPT를 띄워드리고 빠른 속도로 설명할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상법 강의 책을 펴놓고 보면서 그 책을 쭉 이 강의할 때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거 있죠? 한번 떠올리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체킹해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여기 끝나면 상법의 조문 판례집 있죠. 조문 판례집에 보면은 조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문 기출, 그 다음에 판례 기출 이렇게 돼 있죠. 책이 이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조문 기출과 판례 기출이 있는데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집중적인 그 부분 끝나면 조문을 제가 설명할 건데 조문에는 보면요. 이 별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었는데 사실 너무 쉬운 조문들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 옛날에는 정말 제 입이 아프도록 처음 할 때는 여러분이 다 읽어줬습니다. 읽어줬는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처음 하는 학생들은 다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 자기가 혼자서 잘 안 하는데 읽어주면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또 공부 좀 한 학생들 어때요? 좀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하고 뭔가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모든 수험생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조문 중에서 보면 별표 있죠? 2개 이상 조문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요, 5번 이상, 10번 사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이상 나온 그러한 조문들을 제가 별표를 2개 해놨습니다. 별표 3개짜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10번 이상 출제된 그런 조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를 보고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느낌이 오죠? 느낌이 안 와요? 어떤 느낌입니까? 기존 출제되었던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 출제되고 있다. 그렇죠. 새로운 건 별게 없습니다. 새로운 거는 최근 3년간에 나온 판례들이 지문화되어서 들어올 때 그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조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여기서 1개 아니면 2개, 3개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1개 있는 이 지문들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최소 별표 2개 이상에 나오는 조문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문 기출문은 문제는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문을 잘 정독으로 여러분하고 해설을 해주면 그 내용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되면 시간 낭비고 또 다른 중요한 걸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문 기출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본 다음에 어때요? 이 조문과 관련해서 나온 판례 기출 있죠? 이 부분은 가능하면 다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례 기출을 풀 겁니다. 이런 순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 정리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상법 강의를 놓고 이렇게 평소에 공부했던 걸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문 판례집으로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복습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안 해준 부분 여러분이 반드시 예습하고 또 몰랐던 게 나왔다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 책을 한 권 하시든 이 책을 한 권 하시든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복습을 여러분 철저히 하시면 범위는 이거면 충분한 거죠. 이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책이 2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보조 자료가 있는데요. 이 보조 자료는 여러분 아마 이제 받으셨을 건데 상법 조문 판례하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강의 교재 있죠. 올해 12월 지금 아직 공포도 안 됐어요. 사실 12월 9일날 통과된 법률이에요. 그걸 올 초에 제가 예상을 하고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개정된 거란 말이죠. 공포 아직 이제 국회는 통과했지만 정부로 이송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공포가 되는 건데 그 조문이 있죠. 개정된 내용들을 제가 미리 그죠? 조문 판례집과 그다음에 상법 강의에 부분별로 수정해야 될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수정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살짝 표시해서 틀린 부분만 가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자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상법 조문 해설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금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집중 강의가 아마 1월 초, 1월 9일 내지는 10일 날, 9일 날 좀 끝나게 됐는데, 12월 말까지 나온 상법 판례를요, 최근 한 1년 정도의 중요한 판례가 있다면, 판례를 OX 지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로
9일 전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기다려 보고 정리를 해서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기본 조문 판례와 상법 강의를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잡다한 자꾸 이렇게 보조 교재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낭비되고 분산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봤던 그죠? 기본 강의 책으로 또 조문 판례집으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눈도장을 한 번 더 찍는 것이 시험 점수 올리는 데는 도움이 더 됩니다. 그래서 잡다한 자료들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료 이런 이제 필기를 빠른 사람들은 제가 지금 PPT로 띄워줄 거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따라오면서 필기는 다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려서 다시 필기를 하시든지 하시는 상관없겠지만 어쨌거나 강의할 때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요. 집중 강의 되면 또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을 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이 난다면 시간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난다면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걸 원합니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이 다 들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한 60%나 받아들이면 많이 받아들이죠. 두 번 듣다 보면 어때요? 내 귀에 안 들어왔던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을 꼭 강의를 한번 듣거나 많이 들을수록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라도 복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자료를 통한 수업 흔적 남기기입니다. 이제 기본서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기본서를 펼쳐놓고 그리고 제가 줄을 워낙 잘 쳐놓고 까맣게 잘 표시해놨으면 중요 부분을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여기에 요약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 그것이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체킹하시면서 쭉 빠른 속도로 같이 함께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업 후에 복습은 필수고 이해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이제 강의 끝나고 기본서에 체킹됐던 부분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해도 갈 때 이제 확인 학습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수강 요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소개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상법 조문 판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신 분도 있겠지만 안 사신 분 있나요? 사야 됩니다. 그래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알겠죠? 상법 조문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무사 하는 학생들의 초점을 맞춰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내용들은 다 삭제했습니다. 알겠죠? 필요한 것만 했다. 그래서 조문 정리와 조문 이론 기출해설, 순서에 따른 판례 기출해설, 당군의 핵심 정리까지 들어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강의책은 기본 강의 들은 학생은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상법 강의. 색깔도 이쁘죠? 핑크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저는 책을 딱 3권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기본서, 그 다음에 조문 판례집, 그 다음에 뭐죠? 문제 연습. 이거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법 1, 2, 3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까지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계획표도 간단하게는 봐야 되죠. 이거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약 한 12강의가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1, 2, 3, 4강까지 있죠. 1, 3강까지 해서 우리가 크게 목차를 잡아본다면 상법 총칙, 상행위, 그죠? 상행위 둘 해서 이 3강 정도를 여기에 할애해야 될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유가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한 2회 정도를 더 강의를 해줄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강이 잡힐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잡힌다면 여기에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요. 해줄 거고요. 이제 회사법은요. 이렇게 4강, 5강, 6강 해서 쭉 해서 총 이렇게 5강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5강 정도까지 회사법은 5강을 잡아봤어요. 이것도 회사법도 어때요? 혹시라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플러스 1 정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선에서요.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딱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법을 1회 잡고요. 해상법을 1회 잡았고, 어음수표를 약 한 2회 정도 잡아봤습니다. 터무니없이 많이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부 다를 다 여러분에게 해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욕심이 좀 많긴 합니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많이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짧은 강의가 됐지만 여러 번 듣게 되면 상법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완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사실 어때요? 전략 과목이죠? 전략 과목입니다. 법무사에서 상법은 전략 과목입니다. 만약에 법무사의 상법이 전략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알겠죠?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일정표인데 이건 뭐 간단하게 학원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17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목금토죠. 그럼 목금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뭐 그대로 진행됩니다. 진행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강들은 이렇게 한번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월 달까지 끝났을 겁니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량만 간단하게 한번 볼 겁니다. 이미 이 출제 경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가 크게 이 목차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숲속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어떠한 과목이든지 목차가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항상 물론 그렇다고 세부적으로 쓸데없는 목차까지 다 암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조문 속에 나와 있는 장절 정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을 전체로 볼 때 딱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상법 범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6개의 주제로 정리될 수 있어요. 크게.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수표법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출제 경향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잘 알겠죠? 그래서 보면 상법 총칙은 대략 한 문제에서 6문제 사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행위 부분도 어때요? 3문제에서 6문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잡아서 6문제씩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회사법 어때요? 평균적으로 어때요? 최대는 어때요? 15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30문제에서 15문제는 어때요? 반이죠, 반. 2분의 1이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법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험법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것도 3문제 아니면 5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양도 얼마 안 돼요. 보험은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해상법하고 어음수표법을 상당히 고민하는 학생이 많은데, 지난번 기본 강의할 때 제가 어음수표를 정말 별도 특강을 해서 여러분에게 10년을 기울여서 별도로 강의를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음수표가 약하다면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제 그 특강 강의를 한번 짧게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어음수표를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서 어음수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없앨 수 있도록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음수표도 놓치면 안 돼요.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걸 왜 놓칩니까? 해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적게는 1문제에서 2문제, 3문제까지 나오는데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해상법 빼고 어음수표법 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5문제, 6문제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저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는데 정리를 빠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으시고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은 일단은 다 잡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은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느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경향 분석 대책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로 나눠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OT 자료도 제가 PPT로 여러분이 제공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 지문을 잘 하게 되면 고득점 할 수 있다. 상법은 효자 과목이다. 알겠죠? 전략 과목이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반드시 최근 3년간 대법원 판례는 어김없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을 마지막에 반드시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새로운 판례 지문 나왔을 때 당황스러웠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의 놀람 때문에 아는 것도 한 두세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은 어떨 거냐? 대책은 딱 한마디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랑 공부하시면 상법 대책이 됩니다. 알겠죠? 저랑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 대책 나와 있죠? 몇 가지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상법 시험에 빨리 합격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돼.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때요? 모든 과목들이 그 법무사 시험에 초점이 맞춰진 아주 최적화된 책으로 다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법무사 상법 시험에 최적화된 그러한 교재를 고르고요. 기본서와 조문과 기출 지문, 알겠죠? 문제 연습. 마지막에는 어때요?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사실 시험 공부는 어때요? 여기까지 범위가 정해지고 이해는 다 끝나는 거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때요? 연습인 겁니다. 연습. 여기서 다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꺼운 기본서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기본서들 참 많습니다. 워낙 유명한 교수님들이 잘 쓰셨고요.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1500, 2000페이지 됩니다. 내가 상법을 한번 이해해보겠다 하시면서 법무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도움이 안 되냐면 시험에 합격하는데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다 누수해버린다는 거죠. 절대로 제가 볼 때는 합격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보시면 안 되고요. 언제 보셔야 되냐면 시험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이 법무사 개업했을 때 책을 한두 권 딱 갖다 놓고 심심하면 상법 책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꺼운 기본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사 시험에 적합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는 그런 기본서 두꺼운 것들 있죠. 그거는 두꺼운 만큼 여러분에게 시간을 뺏어간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을 벗어난 문제 연습도요. 출제 경향을 벗어난 잡다한 여러 문제를 자꾸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에 초점이 맞춰진 기출 문제와 나올 만한 그 범위 속에서의 예상 문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CPA라든지 세무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에 너무 그 문제에 여러분이 기울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 안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을 다 없애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 알겠죠? 수험 대책. 이 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학습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 내용만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론 수업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2020년에 상법이 개정됐다는데 우리 어떤 것이 개정되는지 한번 알고 들어야 되겠죠. 이 상법 개정된 내용은 내년에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개정된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한 지문이 나오든 어떻게든지 간에 개정된 내용은 시험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주제만 좀 살펴보고 우리는 이 학습 내용 속에서 제가 녹여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료를 다 내드렸죠.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공포되지 않았지만 제가 통과되자마자 그 조문을 가지고 와서 정리한 거니까 정확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 개정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등기, 가등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상호를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호를 가등기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조문에 보면요. 항상 의문을 가졌죠. 의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쪽에 이 유한책임회사가 없어요. 지난 조문 어떻게 됐냐면 그냥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상호를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한책임회사는 왜? 이 가등기 하는 이유는 뭐죠? 회사를 설립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때요? 상호를 정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내가 잘 지어놓은 이 상호를 사용해버리죠. 사용해버리면 내가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어때요? 내 상호를 가등기하고 회사가 설립되면 어때요? 예,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가등기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는 왜? 이유가 없죠. 잘못 빠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유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도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호 가등기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때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다. 알겠죠? 그렇게 하나 들어왔다는 거 알아주시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상법 총칙 부분에는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개정된 것 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개정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뭐 일본에서나 다른 국가에는 이미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들어오게 됐는데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 좀 조문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어때요? 사실은 뭡니까? 다중만 빼면 뭐예요? 다중만 빼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대표소송 있잖아요. 주주의 대표소송 있죠? 똑같습니다. 주주의 대표는 똑같은데 단지 뭐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다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차이라면 어때요? 그냥 대표소송은 갑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갑이라는 회사의 이사가 뭔가를 잘못했다. 근데 주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A라는 주주가. 그랬을 때 누구에게? 이 회사에게 알겠죠? 이 이사의 책임을 물어라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청구를 했는데 안 해? 그럼 어때요?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소송이죠. 그런데 다중대표소송은 이 갑회사가 아니고요. 만약에 갑회사가 있다면 갑회사의 자회사가 있을 겁니다. 갑회사의 자회사가 있을 겁니다. 이 자회사의 이사가 뭔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책임을 안 물어요? 그랬을 때 이 갑회사, 이걸 우리가 모회사라고 하거든요. 모회사의 주주인 A가 어때요? 누구에게? 이 자회사에게 직접 여기서 말했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습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아니고 어때요? 책임 물으라고 청구 먼저 하겠죠?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청구 안 받아들이죠? 그럼 어때요? A가 어디에요? 법원에다가 대표 소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체와 객체가 좀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자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중대표소송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다중이라 붙었는데 대표소송인데 누구에게? 자회사 있죠. 자회사의 이사라든지 임원들이 잘못되었을 때 무슨 소송? 자회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게 다중대표 소송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표 소송의 소송 절차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준용됩니다. 어렵지 않죠?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다중대표 소송과 대표 소송이 아마 섞여서 문제 하나 꼭 나올 겁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출제 가능합니다. 중요한 제도가 하나 도입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제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사실은 우리가 상장회사는 어때요?
상장회사는 우리 법무사 시험의 범위에 상장회사 특례는 빠져 있어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물론 준법 감시인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지만 근데 그래도 우린 제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 있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있잖아요. 이 감사위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사회에 소속된 위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위원들은 누가 하는 거죠? 이사들이 감사위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거는 아예 감사위원이 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뽑자. 이게 바로 어때요? 분리선임 제도입니다. 그게 도입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또 그다음 들어온 게 뭐냐면 상장회사의 사회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나 해임할 때이죠. 3% 의결권에 제한을 뒀다는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회사에 소수주주권 행사할 때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회사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른 소수주권 행사 요건하고 일반 규정에 따른 행사 요건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하나의 제도로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상장회사까지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장회사와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큰 제목 위주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반 이제 비상장에서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상장에서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이죠. 전자투표로 만약에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특례를 뒀습니다.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요. 일반적인 어때요? 우리 발행주식에 대한 일반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로 다른 의결이 아니고 감사나 만약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겁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전자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알겠죠? 다시 말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과반수로 뭘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자투표 하는데 뭘 한다고요? 전자투표를 하는데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만 있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자투표로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전자투표라면 그거 다 합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만약 혹시라도 출석한 주주가 있다면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과반수로 전자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제도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전환 시에 영업연도 말 배당기준일 조항 삭제됐다. 요 조항이 삭제돼 버렸어요. 삭제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나오게 되면 삭제된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맞느냐 틀리냐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삭제됐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 곳에서 이 조문이 준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게 준용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 조문마다 삭제된 부분에 제가 표시해서 이 부분에서 다 삭제됐다고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배당 기준이라고요. 영업연도 말에 배당 기준을 정할 때 정관으로 어때요? 직전 영업연도 말을 기준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게 실무에 자꾸 혼동이 되는 거죠. 배당 기준이 꼭 연도 말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통 배당을 하기 위한 그런 주주총회들이 연말이나 연초, 연말에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연말처럼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어때요? 중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6월에도 상관없고 7월에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연말에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것은 그러한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도 한꺼번에 1월달, 2월달 아니면 12월달에 몰려서 하게 되면 어때요? 다시 말해 집중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 회사별로 있죠. 회사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삼성 주식도 갖고 있고 LG 주식도 다 갖고 있다면 주주총회가 같은 날 하게 되면 제가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듯이 이런 것을 좀 분산해서 주주총회도 개최하고 배당 기준일은 정하기 나름이다. 알겠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그 특례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알겠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당 실무에서 혼란을 해소하고 어디?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 알겠죠? 분산 개최 유도하기 위해서 영업 연도의 말을 배당 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버린 것이죠. 무슨 의미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지문이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인 거죠. 만약 연도말 이게 지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삭제된 지문 한번 보겠지만 거기 자료 제가 나눠준 데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제도들이 바뀌었다는 거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개정된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올해 안 나온다면 내년에 나올 것이고 근데 올해가 아니죠. 내년 2021년이죠. 21년에 나올 거나 아니면 22년에 나오겠죠. 2021년에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필수인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까지 어떤 것이 개정되는가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하는 방식 같은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OT는 끝났지만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눈맞춤을 한번 해보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처음에 좀 한번 적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적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가도록 해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PPT를 띄울 텐데 첫 번째는 뭐 한다 그랬죠? 핵심 요약. 알겠죠? 집중 정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뭘 봐야 된다고?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상법 강의책을 펴놓습니다. 펴놓고 주로 이제 절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장과 절의 주제 밑에 중요한 것들이 쭉 나와야 될 건데 그 용어를 보고 익숙한지 안 한지 또는 아는지 모르는지를 책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상법, 어음, 수표법이죠. 크게 우리 보면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머리에 떠올려야 된다. 우리 상법은 사법이죠. 사법인데, 일반 사법인데, 사법 중에서 어때요? 특별법이죠. 그러면 사법의 특별법이라면 상법이 사법의 일반법이 있겠네. 그죠? 그 일반법은 뭐냐? 민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법, 특별법은 어떤 거라 했죠?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늘 우리는 상법을 생각하면서 항상 어때요? 민법 웅덩이 속에 빠져있다 생각하면 돼요. 민법 웅덩이 속에 상법이 붕덩 빠져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상법이 없는 거는 전부 뭘로? 민법으로 해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법 또는 이제 주체는 어때요?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객체 행위는 어때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이 법률행위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한 특별법이 바로 상법인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특별법이고 그 다음에 제1편에 총칙이 나왔는데 항상 법은 어때요? 행위가 주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법에는 사람이 주체라면 상법에 이 법이 적용되는 주체는 상인이다. 알겠죠? 제1편 총칙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죠? 상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편 상행위. 뭐죠?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객체가 법률행위라면, 우리 상법에는 어때요? 그냥 법률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상행위. 알겠죠? 제2편에 상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편하고 2편을 합쳐서 어때요? 총칙이라 한다. 알겠죠? 사실 이게 총칙이라 한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각칙이라 한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큰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법, 그 다음에 보험법, 그 다음에 해상법. 알겠죠? 항공법은 제가 뺍니다. 항공법은 아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예, 그리고 원래 6편은 항공 운송법이 있지만 뺐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으로 또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뭐가 있냐면 어음수표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의 목차는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음수표법이 있다. 요게 우리 상법입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요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됐죠? 우리가 공부할 전체 목표를 잡아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총칙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편 총칙이죠. 상법 총칙. 목차가 떠올려야 됩니다. 제가 이거 계속 목차를 띄워줄 겁니다. 띄워주면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시면서 눈에 익히셔야 돼요. 이 목차만큼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법 총칙은 서론,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그리고 상업장부, 영업소. 또 뭐가 있습니까? 상업등기, 영업양도가 있다는 거. 이게 좀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암기 되셨나요? 암기 옛날에 기본 살 때는 의욕적으로 암기했었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죠? 다른 과목 하다 보니까 생각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또 다시 하는 거죠. 시험은 그런 겁니다. 생각 안 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 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날이 계속 잘 난다. 그날이 시험 합격한 날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이죠. 서론에는 이러한 주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법의 의, 이념, 특성, 법원, 효력 범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집중 강의 때는 강의 안 해요. 이념, 특성 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죠. 기본서 2페이지 보시면 서론 나와 있죠? 서론 나와 있으면서 1절, 2절, 그 다음에 3페이지에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오시면서 제가 X에서 안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는 효력 범위가 나와 있죠. 까만 줄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렇게 다 표시된 것이. 까만 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나와 있죠. 그래서 법원 종류 적용 순서, 상법의 효력,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책을 같이 보시면 오셔야 된다니까. 됐죠? 효력 범위와 처음에 간단하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보는 것인데 크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상법을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본다면 그냥 상법의 법원과 효력 범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순서 이미 해봤죠. 적용 순서 상법 그 다음에 민법 사이에서 관습법이 불문법이 상관습법이 민법이라는 성문법보다 우선한다.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공법인의 상행위도 이 상법이 적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상법이 적용된다. 뭐 이 정도.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동안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죠. 안 나오는데 여기 자꾸 목숨 걸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나요? 올해 나왔나요? 일방적 상행위, 상법 적용. 이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나온 거죠.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일 때, 상법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죠? 일방이 수인일 때. 요 판례였죠. 조합원이죠, 조합원. 조합이라는 건 사람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이 A, B, C 여러 있단 말이죠. 근데 조합원 중에 A만 상인이야. 1인만이 상인이야. 그랬을 때 이 조합이 예를 들면 갑과 법률 관계를 했어요. 법률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률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 이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법이 무슨 법이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법이냐 이거죠. 이럴 때 어때요? 상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얘한테는 상법이 적용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상인도 아닌 그러면 B씨에도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적용된다. 알겠죠?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이거 판례였던 거죠. 이게 올해 지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방적 상행위. 상법 조문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보시면 당사자 중에서 1인의 행위가 상행위 때는 뭐죠? 전원에 대해서 범법을 적용한다. 이걸 뭐라고 했죠? 일방적 상행위. 그러면 쌍방적 상행위는 어떠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조문에 안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 B가 있고요. 할 때 A 상인이고 여기가 B 상인이라 하더라도 뭐 상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쌍방적 상행위는 상법이 적용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어때요? 자, 연습해 보는 거죠. 조금 전에는 그렇게 기본 수업 3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오면서 뭐죠? 이게 상법 조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상법 조문이죠? 그때 여러분 상법 조문책을 펴시면 됩니다. 몇 조문? 3조를 바로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됐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두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거니까 따라오시면서 조문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풀어주지 않은 조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 복습할 때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지금 첫 시간이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적응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방적 상행위 판례 기출. 아까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기출을 또 판례 기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를 잘 보세요. 옆에는 뭐라 했죠? 요약 정리, 그죠? 핵심 요약.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뭐죠? 판례 기출. 이런 식으로 세 단계 순서로 해서 진행을 계속 챕터별로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가면서 이 책들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례 기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례 기출 1번 보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3페이지죠? 3페이지 보시면 판례 기출 1번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상법 3조에 따라서 당사자 중에 1인의 행위가 상해인 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번에는 여러 명이에요. 일방이 한 명이었던라고 그동안에 계속 생각했는데 일방이 여러 명이야. 조합원이라는 거죠.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어때요? 전원에 대해서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판례란 말이죠. 이랬죠?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계속 조문과 기본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여러분하고 풀어볼 겁니다. 다시 이제 어때요? 상법 총칙 핵심 요약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죠? 그래서 핵심 요약, 이제 들어왔습니다. 5번. 그래서 총칙 보면 조문을 또 다시 이제 서론 끝났죠? 상인. 그리고 쭉 한번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이 넘기면서 머릿속에 자꾸 암기하시라고 제가 반복해 준 겁니다. 이거는 반복해 줄 겁니다. 계속. 목차에 어디쯤 와 있다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인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상인. 요 상인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